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오늘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 네. 직무 정지에 대한 네. 이 효력 정지 네. 일종의 가처분이라고 예, 봐야 가처분을 되죠. 해요. 예, 가처분 신청이 행정법원에 지금 이제 심리가 시작됐는데요. 네네. 자, 이제 오늘은 그렇고 내일은 이제 감찰위원회 법무부를 네네. 뛰어넘어 가려다가 항의가 들어와가 네. 할 수 없이 회의가 열리고 네. 수요일에는 이제 추미애가 징계위원회를 네. 상신해서 이제 징계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정상적이면 감찰에서 그다음에 감찰위원회에 감찰 내용을 넘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중징계다, 경징계다 범위를 정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징계위원회에 감찰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감찰위원회를 필수적이 아닌 할 수도 있다라는 조직처럼 만들어 버려 가지고 네네. 이제 뛰어넘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정권이 상식적이라면 이번에 이 정권의 윤석열 직무 배제가 네. 추미애 판단에서 나왔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네. 그러면 추미애 판단이 아니라면 그럼 어느 정도의 판단에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뭐 최소한 아무리 봐도 문가리의 무기는 분명히 얻은 상황에서 그렇게 추가 움직일 수 있지. 검찰총장에 대한 저런 징계나 이런 직무 배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어떤 혼자의 고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윤을 직무 배제에서 출근 정지를 시키게 되면 네. 그럼 윤 또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낼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지금 짐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징계를 해도 또 징계에 대한 또 무효소 무효- 소송을 또 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고 해임을 해도 또 거기에 대해서 징계 및 해임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이 어떤 형태로든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 뭐 윤 스타일로 보면 뭐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하고 뭐 정치적으로 대응하기는 애초에 그런 류의 인물은 아니고 네. 소송으로 뭐 대응하는 네. 성격이 윤의 지금 정치적 어떤 제가 볼 때 바운더리 아닌가. 뭐 장점이자 단점, 네.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떤 특징 지울 수 있는 핵심은 역시 윤석열 총장도 법조인이다. 그 어떤 한계를 지금까지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인데, 자, 그런다면 당연히 가처분이 들어오면 어디에 배치해서 네. 배정해서 사건 네. 사건 배정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행정법원장이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위. 행정법원은 대법원의 지휘 안 받습니까? 당연히 대법원의 지휘를 받죠. 예. 그러면 대법원의 행정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법원 행정처가 뭐 과거에 자기들은 처벌했지만 네. 뭐 보통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대법원에서 이제 행정처에서 행정법원하고 협의해서 이 사건은 이 정권의 명운이 달린 사건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좀 배정해라. 뭐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골치 아프게 할 거 없이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시국 사건이라던가 이런데 가장 큰 영향을 사실 이제 초반에 좀 미치는 이제 보직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핵심 어떤 형사 합의부장, 그다음에 이제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러저러한 이슈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법원 합의부장 등등에 대해서 미리 다 법원 행정처 대법원이 어느 정도의 어떤 재량 속에서 어떤 인사를 다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현실적으로 대법원의 어떤 의도를 이제 잘 파악할 수 있는, 잘 어떤 자기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법관들을 이제 배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대법원의 어떤 순애보호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는 어떤 법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사건이 배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본다면 이제 조중동은 이제 검사들의 저항, 이제 평검사 회의라든지
그 지검장, 고검장 또 뭐 각 부서별로 이런 입장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 그 많은 의미를 검난이라고 부여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런 식의 검사들의 일종의 그 뭐 건의문 정도가 건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의문 정도가 지금 정권이 끌고 가고 있는 지금 공수처나 윤석열에 대한 어떤 제거 입장, 또 뭐 정권의 그 임기 말 플랜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검사들의 어떤 이제 의견을 이제 내세우는 것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여론적인 어떤 그런 의미밖에는 사실 없고,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추가 뭐 이러저러한 지금 본인이 진행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결국은 이제 뭐 어떤 법원의 판단으로만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약간 지금 이제 오늘 녹화하는 날 요일이 월요일이고 이번 주 내에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뭐 제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된 사건을 그 법관이 좀 과감하게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제 법률적인 의미에서 제가 좀 뭐 이렇게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징계 사유, 뭐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것이 뭐 불법인지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신 법관께서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절차적 위법성을 이제 제일 이제 그 핵심적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내에서의 어떤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 뭐 감찰위원회에 대해서도 이제 임의 규정으로 두었지만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내부 결재에서도 지금 상당수 지금 그 담당하는 이제 그 검사나 뭐 기조실장 이런 이런 분들이 결재에서 배제됐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절차적 위법성이 좀 중대하다고 저는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곧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월 2일 날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이고, 그 의결은 일단 뭐 효력을 이제 발생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직무 배제가 이제 뭐 해임을 하게 되면 뭐 해임을 하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징계를 뭐 중징계를 이제 나게 되면 그거에 대로 이제 직무가 배제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구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처분은 사라지고 이제 징계 효력에 따라서 이제 직무 배제가 이루어지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컨대 이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가처 집행정지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이 용어로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싸우고자 하는 쟁소물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이제 그런 거리가 생겼으니까 좀 각하 쪽으로 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상당하다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 조직이 다 달라붙어도 제가 봤을 때 이 정권은 눈도 깜짝 안 할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저런 류의 그 지금 이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공수처를 만들고 이 검찰 조직을 장악해서 그야말로 이 문 정권이 독재를 하고 위한 도구로 검찰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입장 표명과 그다음에 행동에 들어가겠다라는 의사 표명, 이런 정도로서 검사들의 뭐 아예 그냥 총 집단 사표,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건 눈도 깜짝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검사들의 아마 총 사퇴까지도 아마 크게 신경 쓰지는 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조국이 뭐 그런 식의 언급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민변 변호사들 데리고 와서 갖다 박아서 쓰겠다.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절대 뭐 출근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장님께서 뭐 계속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뭐 계속 그 이상 기간 동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결국 그러면 과연 문가리가 이 검사들을 바라봤을 때 제일 두려울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늘도 뭐 보도가 나왔지만 이제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계속 지금 뭐 일주일 가까이를 지금 보류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지금 검찰이 뭐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나름 이제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비리나 문제점들을 이제 집요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 결론이 난 거는 거의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서 과연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거나 수사가 막혔다거나 좌절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총장 이하 검사들이 폭로하여야만 그것이 문가리한테 타격을 주고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뭐 총사퇴 뭐 이런 어떤 집단 행동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가리가 뭐 그거에 대한 그 보관들을 다 뭐 아주 하나 둘씩 다 뭐 실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결국 문가리 정권 3년 동안 있었던 그 수사와 관련된 비리와 부패를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히는 길만이 지금의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까지 검찰이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사태가 골마는 가겠지만은 진행은 문이 의도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진행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검사들이 이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밝혀 나갈 건가 네. 하는 거는 이제 이 사건의 그 진행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검사들의 행태나 수준으로 보면 검사들 내부의 반란이 이 사태를 크게 좌우할 건가라는 부분은 또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보여요. 하여튼 뭐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 그러는데 예. 됐다고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정말 누군가가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동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그렇게 어떤 문제를 계속 촉발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제 박종철 씨 이제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적 사정이 이제 있는 가운데 결국 이제 검찰 수뇌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권력의 그 핵심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건드리고서라도 이 문제를 이슈화 시켜 나가자라고 이제 자체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찰 조직 전체 혹은 내지는 최소한 핵심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니까 이제 결국 뭐 6.25 선언과 같은 이제 그런 뭐 일들이까지 이제 연결이 됐던 것인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들께서 좀 결정하실 수 있으려는지 좀 더 굉장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찌 됐건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제 그 하여튼 뭐 성숙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거는데 이것만으로 그냥 뭐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검찰총장은 이렇게 함부로 해임할 수 있느냐, 징계할 수 있느냐, 뭐 이 정도의 이슈 가지고서는 어떤 이 정권에게 크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을 어떻게 그 더 나아갈 한 발을 더 나갈 수 있느냐, 거기가 저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사자 윤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보는데요. 예. 지금 윤이 직무 배제되고 지금까지 지금 지난주에 발생을 하고 났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혀 안 밝히고 네.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처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 스스로가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조국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한 것도 이 검찰을 해체하고자 하는 조국 등 정권의 의도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많은 그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고 이렇게 우리가 했지만 그걸 막고자 하는 흐름이 너무 심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수사들이 좌절되고 또 이렇게 추미애가 와서 그야말로 검사를 학살하는 인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내 목을 겨눈 거다. 근데 이건 공수처의 출범과 더불어서 문 정권의 한마디로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헌법 파괴 일환이다. 그래서 독재와 맞싸워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일이 금난으로 가서 그야말로 검사들이 막 공동 이렇게 이 뭐라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공동 정선을 형성하고 일이 정치적 스토리로 변화해 가겠지만 그렇습니다. 윤이 정치적 발언을 안 하는 이상 이 문제가 추미애의 인사가 부당하냐 마느냐라는 대한 의견 표명 범주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계속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총장과 추의 싸움에 불과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고, 뭐 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수처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공수처로 인해서 지금 사실 제일 예상되는 피해자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법관들입니다.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경찰, 군인들은 일부 이제 고위 직에서만 그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인 것이고, 검찰이야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수사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로 만약 막상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검찰과 그렇게 뭐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느냐, 저는 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반면에 이제 법원은 한 자리에 떨어져 있고, 법관들은 전체가 다 어떤 공수처 법에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법원 내부에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좀 상당하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를 그냥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문제, 검찰의 어떤 문제로만 치환시켰을 때는 뭐 법원이나 법원 속해 있는 법관들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공수처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이 정권의 사법수사권에 대한 완벽한 장악이고 이거 통제다라는 이슈를 그 정도까지 해도 이슈를 던져야 무언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더 우호적인, 더 적극적인 어떤 보호의 분위기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윤석열 총장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슈를 현재 지금 드러나 있는 이슈가 아니라 더 넘어서는 이슈를 던져야만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조차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몇 개월 동안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은 거기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아니라 상당 가능성 볼 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이 여당이 윤석열을 내치려는 근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야당이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국민의 동당은 이 내용을 듣고 이해가 가면 가만히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금사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문이 들어서 사회를 분열시켰듯이 사법부와 검찰 분열을 하고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호영이는 추미애에 대해 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 이래서 국민의 동당이 이 문제에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가만히 보면 뭐 1인 시위를 하고 하지만은 이 사태의 핵심은 문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 대표란 자가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지역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여러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뭐 법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불신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된 이른바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법관들은 그래도 10년, 20년 이상 되는 직업 훈련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 어떤 누군가들을 건드렸으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명분을 줘야 그 법관들도 그 명분에 따라서 법리적인 판단을 할 것인데, 과연 그 명분을 무엇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정권이 뭐 검찰과 법원을 균열시키고 있다, 이 정도의 명분 가지고서 법관들이 어떤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는 기대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핵심은 사법권과 수사권을 완벽하게 어느 핵심적인 권력자들이 통제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쭉 이루어지다가 사실상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자, 이럴수록 결론 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뿌리를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연 말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뭐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이 문제가
공수처 출범과 그렇습니다. 또 이 검경의 이 조직 개편, 네. 또 검찰 조직의 지금 뭐 수사 기능에 대한 부분 삭제, 약화, 그리고 이제 판사 조직 길들이기, 또 중앙정부가 국정원에 대한 뭐 대공수사 기능 배제 같은 독재로 가기 위한 일종의 차곡차곡 문정권이 이 국가의 통치 기구들을 무력화시키고 장악하고 감시 기구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권 내부에 보면 여권 내부에 지금 문가리의 임기 말 진입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조직 개편,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개편에서 주도권 다툼 싸움이 일어나서 뭔가 뭐 양정철이 가깝다고 보면 그 라인을 제거하려는 이제 이 문의 친이 구테타적인 성격도 보이고. 그리고 또 검찰 조직으로 봤을 때는 검찰 조직의 무력화 부분에 대한 지금 검사들의 저항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의 투쟁의 한 축은 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이 이 투쟁에 대한 자기 입장을 그냥 공무원 복직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지요. 뭐 그끼리 뭐 어차피 문한테 총애받아서 검찰총장까지 간 사람을 야권을 박살내고 전 정권을 박살내고 총장까지 간 사람을 우리가 뭐하려 신경 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이 네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문이 이 보수의 무슨 대선 잠재 후보 격이다. 오늘도 뭐 이의가 나왔다 내용이 있는데 비슷한 1, 2, 3위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문이 과연 보수의 대선 후보인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가지고 보수는 마치 그가 여권 내부에서의 어떤 다양한 권력끼리 서로 자기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다툼을 이게 마치 문 정권에 대한 저항처럼 인식하는 것 성향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볼만한 매듭이 된 사건이 뭐가 하나 있어요. 우리들 병원 신라젠부터 옵티머스 라인부터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 조국 사건 다 허물허물 허지부지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원전 수사하지만 뭐 저거보다 더한 삼성 사건도 허지부지 하는데 원전 수사 저거 뭐 정책적인 결정이다 하고 허지부지 하려면 얼마든지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지나치게 마치 뭐 엄청 수사가 핵심적으로 되고 있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칼을 들이밀었다고 조중동이 미화하는데 그렇게 꼭 볼 사건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간 뭐 이제 조국 이제 정권 출범 초에 이제 양정철, 이호철 씨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 그 저도 저 뭐 얼핏 이제 풍문으로 들어보니 특히 양정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 이제 머물 때 뭐 어느 공항 근처에 호텔에 묵고 있었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일본에 머물러 있었던 게 본인의 의사가 절대 아니고 서울에서 연락만 오면 바로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오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뭐 뉴질랜드를 가 있고 뉴질랜드 형님이 있었고 예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이 뭐 겉으로는 포장이 뭐 이제 정권 이제 창출의 뭐 아주 그 1등 공신들은 이제 치세를 위해서 이제 뒤로 물러난다는 거였지만 그런 부분과는 전혀 당연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결국 이제 선거 때 이제 양정철 씨가 이제 민주당 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선거 기획을 맡으면서 이제 어떤 다시 이제 권력을 복귀했다 다시 이제 지금 야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누가 봐도 정권 출범 초기에 실세라고 의심치 않았던 조국과 임종석이 어느 날 또 할 일 없이 그냥 또 물러나 버리는 그 권력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무언가 계속 내부적인 어떤 움직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부침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과 같이 압도적인 이제 여권이 압도적인 어떤 권력을 확보했을 때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겠지만 만약에 정말 뭐 내년 4월에 뭐 하늘이 도와서 이제 그 서울 부산시장 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래도 이제 정말 문가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떤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또 그때부터 또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또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무언가, 하여튼 뭐 윤석열 총장이 보수의 어떤 기대를 받아서 무언가를 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다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럴 거리를 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뭐 윤석열 총장 대망론이라는 거는 이전의 대망론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됐건 윤석열 총장이 이 지금 모든 흐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윤석열 총장 본인이 하고, 만약 그렇게 어떤 저희가 원하는 식의 이 정권에 대한 부패와 비리들을 고발하는 차원으로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게 된다면 아마 후자인보다 당연히 열렬히 지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흐름 속에서 자연히 윤석열 총장이 대망론이 현실화되는 것이지, 윤석열 총장밖에 없다, 윤석열 총장을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잘 봐야 되는데요. 윤이 왜 보수의 가치에 걸맞는 입장에서 문에 지금 이 상권 분립을 해치고, 한마디로 그야말로 연성 구테타를 통한, 그야 국가 이 권력 장악, 국가의 이 통치기구 장악을 통한 독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고, 검찰이 가장 피해자이고 사법부가 피해자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면 윤은 이 문가의 부분에서 지금 지난번에 보였던 이 조국이나 유재수나 지금 그다음 나머지 울산 사건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여권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지, 문이라는 사람을 벗어나서 문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윤머리에 가능한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조선에서 난을 일으켜도 왕을 허리는 간신들을 처단한다고 난을 일으키지, 아예 난을 일으켜서 역성혁명을 하겠다, 난을 일으키는 거하고 그건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큽니다. 그죠? 근데 대다수는 왕을 허리는 사람을 이게 다 처단해서 바로 잡겠다고 난을 일으키지, 역성혁명을 하겠다고 난을 일으킨 사람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이 결국은 왕을 허리는 사람을 처단하겠다고 하다가 코너에 몰렸지만, 왕의 존재는 인정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그렇습니다. 윤은 윤이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지극히 협소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윤이 그게 아니라 저 정권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붙는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우리는 본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조중동이 해석하는 윤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소장님께서 비판하시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어차피 제가 이제 안목이 좁으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들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대 등에서 이제 사과 어떤 글이 올라왔지만, 저도 심정적으로 마찬가지긴 합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 행태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후퇴 시대라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탄핵이 그래도 가능하고,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생각했던 것은, 정말 어리석게도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기문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그러저러한 것으로 이제 세력들이 재편이 되면서 정권도 새롭게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할 일 없이 정말 30일 천하도 아니라 20일도 안 되는 그 기간 속에서 정말 허탈함을 맛봐야 됐고, 그 이후에는 정말 유력한 대선 후보 하나 제대로 없이 지리멸면한 지금 4년 내지 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마음이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이제 저희가 그런 경험까지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만약 스스로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난 3, 4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의 어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만큼은 본인의 의사가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것이 뭐 이렇게 지금 되는 문제가 결코 조국이나 뭐 임종석이라던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뭐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얼렁뚱땅 뭐 어떤 뭐 보수의 어떤 후보가 될 것이다, 내지는 그래서 뭐 보수의 어떤 보수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해야 된다. 이건 이제는 저는 그 말 자체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요. 무언가 얻고 싶다면은 본인이 얻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달라. 저도 그런 말씀입니다. 총선 전에 보수만 뭉치면 총선 이긴다며. 예? 조선부가 엄청 칼럼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설도 쓰고. 그래, 다 뭉쳐갖고 이겼습니까? 엿먹으라고 그러십시오. 자, 1부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